네, 감사합니다. 김태우 박사님께서 워낙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다른 시합회 그리고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연구소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들 바쁘게 사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디 같은데 시간을 내서 따로 이렇게 할애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나라 걱정에 이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 때문에 어르신들이 더 많으신데 그리고 나라를 아직도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오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지 않았나 하는 죄송한 마음이 들 정도로 앞에 계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는 어려운데 위정자들 하는 거 보면 참 답답하시죠. 그래서 더 울분이 쌓이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저는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정부가 잘못해도 대한민국 튼튼한 나라가 우리 정신 바짝 차리면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정신을 바짝 차릴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머리를 모아 맞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오니까 다 인연이 있어요. 참 좋으신 분들과 이렇게 인연을 쌓은 게 제 개인적인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중에 있는 이상진 부원장님은 국방연구원에 있을 때 모셨었고, 김태우 박사님도 국방연구원에 있을 때 모셨었고, 우리 신원식 장군님은 제가 국방부 근무할 때 모셨었고, 우리 신익균 대표님은 방송할 때 같이 패널로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이런 좋은 선배들과 함께 해서 즐거운 것이고 또 그런 즐거움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 참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웃음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자체를 보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아니 왠지 이제 워낙 지난 한 3주 동안 지소미아 이야기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왜 이 지소미아를 종료시켰대, 파기했대, 의아하실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김태우 박사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이거는 일본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단순합니다. 동맹국인 미국을 아프게 하고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북괴, 김정은 체제에 도움이 되는 행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종료시킬 것이 아니라 일본하고 이렇게 우리가 관계가 틀어져서 이 문제를 갖다가 바로잡고 싶다면 지소미아는 유지하되 정보교류 같은 걸 조금 우리가 덜 하면서 이 정보교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백색 국가 지정 제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물론 일본만 보고 백색 국가 지정 제외하라고 하면 일본 또 안 할 테니까 그 원인이 됐었던 어떻게 보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해법도 가지고 있었어야 될 거예요. 65년 청구권 협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끝내 무시한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방식으로 풀면 한미 동맹이 튼튼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도 훼손될 게 없는데 우리 정부가 이것을 갑자기 종료시켰어요. 근데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미국이 가만히 있었냐? 절대 그런 게 아니죠. 지금 한미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한미일 안보 협력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7월 말에는 누가 왔습니까?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인 존 볼튼이 왔었어요. 지소미아 결정 2주 전에 8월 9일 날 누가 왔습니까? 미국의 국방장관인 에스퍼가 왔어요. 둘이 와서 전달한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한국이 지소미아 깨지 말아달라 전달하고 갔어요. 미국하고 소통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김태우 박사님 말씀처럼 갑자기 우리 정부가 입장을 바꿨죠. 그러면서 거짓말을 했어요. 미국이 이해한다고 했어요. 일단 정부가 거짓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뭔가 이상한 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미국에서 반응이 나오죠. 강한 실망과 우려라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요? 거기다 맞불을 놔요, 이제는. 그러면서 해리스 대사를 갖다가 초치했는데 초치할 수 있어요. 미국 대사라고 우리가 초치 못하면 나랍니까? 그런데 상황이 안 좋을 땐 초치를 해서 야, 미국이 너무 한국 정부에 대해서 강한 발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할 때 비공개로 해야죠. 그거를 1차관이 나와서 기자들한테 그대로 전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 다음날 갑자기 어떻게 해요?
뜬금없이 주한미군 기지 조기반환 이야기를 꺼내요. 이 기지반환 문제는 항상 환경 문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미측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주제예요. 결국 미국에 대해서 이 상황을 관리하지 않고 상황을 맞불을 놓고 있다. 무엇을 위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안보이, 국익이라는 게 중요하죠. 국익을 위해서 외교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청와대 관계자는 국익이 중요하지 동맹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바보예요. 왜?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동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국익이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평화, 번영. 이게 무엇으로부터 보장됩니까? 튼튼한 안보. 튼튼한 안보를 한국 혼자 지킬 수 있습니까? 핵 있는 북한을 상대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동맹이 필요한 거고, 한미동맹을 튼튼하게 유지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발전시킴으로 해서 우리의 국익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 평화, 번영 모두를 지키는 건데, 이 사람들 말하는 걸 보면 그런 전제가 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김태호 박사님께서 의심을 하시는 거예요. 특정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거 아니냐.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의 행보, 이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상황을 관리하거나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고 봐요. 상황을 관리한다면은 이제라도 미국에 대해서 말싸움할 게 아니라 조용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겠다는 것을 전달해야겠죠. 그러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미국은 지소미아를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지소미아를 파기할 때는 일본의 백색 국가 지정 제의를 비난하는 거고, 일본은 그것을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 때문에 했다고 하니까 이 두 개를 맞물려서 풀으면 돼요. 나름대로 우리 나름대로의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가지고 미국하고 설득해서 일본이 그걸 안 받으면 일본을 압박해서 받게 하고, 그거를 받게 해서 백색 국가 지정 제의도 다시 원상회복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지소미아 11월 22일까지는 우리가 철회를 할 수가 있어요. 지소미아 철회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11월 23일부터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렇게 할 가능성 개인적으로 높지 않다고 봐요. 왜?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목적을 가지고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아. 저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직 희망을 갖고 있지만, 항상 외교안보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나쁜 시나리오도 한번 구상해봤어요. 나쁜 시나리오가 뭐냐? 우리 정부가 상황을 관리하지 않겠다면 지금 상태를 이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무슨 이야기가 들려도 계속 우리는 일본의 백색 국가 지정 제의만 비난하고 지소미아 문제 계속해서 파기로 가는 겁니다. 그럼 올해가 넘어가고 내년 1월, 2월에 무슨 일이 있냐면요, 드디어 이제 한일 간 전면전이 예상돼요. 왜 그러냐? 지금은 우리가 일본의 그 강제징용과 관련한 기업들의 재산을 압류했잖아요. 압류만 해놓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 압류한 것을 법원 결정에 따라서 현금화하면 그때는 일본이 본격적으로 보복 조치를 할 거예요. 그러면 내년 2월, 3월, 4월에는 한일 간의 경제 전면전이 붙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일본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뭐 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일본을 안 좋아해요, 우리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 일본에서 부당한 경제적 압박이 오면 우리는 맞대응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년 2월, 3월, 4월은 엄청나게 한일전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내 정치를 보면 친일과 반일 프레임이 있어요. 상황을 악화시키면 내년 총선에서 친일과 반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누군가 의심을 하시던데, 아무튼 한일 관계가 내년 초에 상당히 민감해질 수 있고, 그 길을 건너서 전면전이 붙으면요, 지소미아 차원이 아니라 더 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데, 뭐 저는 안보 전문가니까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은 두 가지가 있다. 이것을 관리하느냐 아니면 일본과 전면전으로 가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 이맘때에 한국의 안보 상황은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상황을 악화시킨다면 미국에서도 한국에 대해서 일정한 제재 조치가 들어올 것이다. 근데 우리가 미국하고 관계가 늘 좋았던 것 같지만, 사실은 저도 외교부에 있었지만
물밑에서 매일 싸워요. 왜냐면 국가 대 국가의 일이 다른데 쉽게 협상이 되겠습니까? 올 하반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방위비 분담 협상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를 더 많이 받으려고 압박을 할 거예요. 우리 정부는 덜 주려고 하겠죠. 사실은 작년에 단연계약 하자고 했어요. 근데 우리 정부가 단연계약 안 했죠. 문제가 생길 걸 뻔히 알면서도. 그래서 좀 아쉬운데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또 맞불을 놓으면은 반미 감정까지 이룰 수 있어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또 뭐가? 반미 감정이 들끓게 될 수도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도 잘못하고 있어요. 오바마 행정부랑은 전혀 비교가 안 돼요. 오바마 행정부는 동맹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가능하면 조화로운 해결을 추진해 왔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별로 좋지 않은 미국 행정부입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행정부 자체가 미국을 다 대표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동맹을 관리하면 돼요. 왜? 지금 상황에 우리의 주변 환경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에 미국보다 나은 나라가 하나도 없다. 시진핑이 중국을 믿겠습니까? 푸틴의 러시아를 믿겠습니까? 김정은의 북한을 믿어요? 아베의 일본을 믿어요? 결국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에게 힘을 줄 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미국이다. 그러면은 관리를 해야 된다.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하고 정부에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위비 분담에 오해가 있어요. 미국이 뭐 50억 달러 요구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0억 달러를 다 달라는 게 아니에요. 주한미군 유지에 50억 달러가 든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미 우리가 10억 달러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의거하면 주둔에 필요한 비용을 우리가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미군 인건비까지 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우리가 많이 줘도 20억 이상 안 주면 됩니다. 지금 뭐 한 10억 불 조금 안 되는데 그 범위 내에서 조금씩 올려주는 협상을 하면 돼요. 우리가 논리를 삼기를 잘하면 됩니다. 만약에 최악의 경우 20억을 준다. 그래도 우리가 더 큰 틀에서 생각할 수 있다. 왜 그러냐? 작년에 우리가 대미 흑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247억 불입니다. 우리가 미국 방위비 분담금의 10배가 넘는 돈을 미국으로부터 흑자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방위비 분담금의 70%는 또 어디로 돌아갑니까? 우리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 군인들의 인건비, 그리고 주한미군 장비를 정비해주는 우리 한국 기업들의 수입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너무 정치적 쟁점화해서 미국하고 싸울 일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근거 없이 과도하게 우리를 압박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지만 우리가 합당한 논리로서 어느 정도 인상폭을 제한하고 그리고 오히려 튼튼한 한미관계를 만들므로 해서 어떻게? 미국의 흑자를 보는 게 나아요. 3년 전에는요 우리가 미국의 흑자폭이 340억 달러였어요. 몇십억 불 방위비 분담금의 몇 배 이상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오히려 국가의 부라는 측면에서 볼 때 미국하고 관계 잘 만들어서 흑자의 폭을 늘리는 게 낫다. 그게 국가 대전략이다. 이런 식의 조금 더 폭넓고 장기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당장 현안이 되는 사안 하나하나만을 가지고 우리가 확대 해석하면서 한미관계를 나쁘게 만들면은 이것은 우리의 전략적 불이익으로 돌아온다. 어제 북한이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홍보했어요. 뭐라고 했냐? 지소미아 뭐 한국이 폐기한 거를 촛불민심의 반영이다. 그러면서 그건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손 안 대고 퍼푼 거죠.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합니까? 따라서 지금이라도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뭐 마무리로 말씀드리면은 항상 이런 시민운동이나 모임에 가서 강의를 하면은 제가 거의 막내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인가요 무슨 세미나에 제 아들을 일부러 데리고 갔어요. 보고 배워라. 여러분들도요 다음 회의부터는 아들이든 손자든 오셔야 됩니다. 지금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냐면은 교육을 우리가 제대로 못했어요. 저희 아버님 세대, 형님 세대까지는 열심히 먹고 사시느라고 최선을 다하신 거죠. 그래서 이 이념투쟁,
외교안보도 다 이념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얕했던 거예요. 이 부분부터 이제 뭐 아들 세대, 동생 세대, 손자 세대, 저도 늘 이야기합니다. 바꾸셔서 올바른 목소리가 사회 전반에 퍼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바뀐다. 그걸 위해서 더 단결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안보하는 사람이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아무튼 이 자리에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귀한 시간 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